기후변화를 초래한 경제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하는 그린 뉴딜은 이러한 녹색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렛대입니다. 한국 사회가 기후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온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 속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 건지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냐. 택도 없습니다. 절대 부족하고요. 지금 제대로 결단하지 않고 말로만 얘기하고 있으니 한국 사회에서의 그린 뉴딜 정책은 사실상 기후 위기 대응책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된 그린 뉴딜. 코로나19를 계기로 높아진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최근 녹색연합이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국민 1,500명 중 약 97%가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구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온도가 계속 높아지다 보면 콩을 심어도 뭐 콩이 안 나고 팥을 심어도 팥이 안 나고 심을 콩이나 팥도 없고 우리는 결국은 다른 생명체, 뭐 식물이든 동물을 먹고 사는데 그런 게 안 나버린다는 거죠. 기후위기의 대표적 원인 온실가스. 그중 87%가 화석에너지 소비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악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규모는 전 세계 한 200개가 넘는 나라 국가들 중에서 11번째로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고 있고요.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출하는 영역이 바로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죠.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규모는 전 세계 7위입니다.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이 에너지 소비 분야에서 87%가 배출이 됩니다. 사실은 중국과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그 사람들은 기후악당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기후악당일까? 그거는 이제 추세적으로인데 2011년부터 우리나라에 새롭게 지어진 신규 석탄발전소가 20기가 넘습니다. 한국에 지어진 것만이 아니라 전 세계 석탄발전소가 지어지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투자를 석탄발전소에 하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후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한국판 그린 뉴딜 계획에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주된 과제로 포함되었는데요.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총 사업비 160조 원 중 약 73조 원을 그린 뉴딜에 투자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한국판 그린 뉴딜이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2018년도에 발간한 1.5도 특별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려면 온난화를 1.5도로 억제해야 하며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0년에 비해 2030년에는 45% 감소하고 2050년에는 순배출 증가량 제로, 즉 넷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는 2030년까지 고작 37%의 온실가스 감축안만 제시한 채 그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것이죠. 2030년까지 우리가 얼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거야라고 이제 국제사회에 약속했는데 얼만큼 상향해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얼만큼 더 줄일 거야라고 진전돼서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은 올해 진전되지 않은 채 제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것은 한국판 뉴딜하고 그린 뉴딜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세우는 목표들이 이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게 어떻게 그린 뉴딜이라고 할 수 있냐. 그린 뉴딜 핵심은 2050년까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 배출 제로, 2030년까지 45%를 줄여야 된다. 유럽과 일본과 독일과 영국 많은 국가들은 2050년 이전에 다 배출 제로를 선언하고 그것을 위해서 국가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발표도 전혀 없었고요. 석탄 발전소 어떻게 줄일 건지, 내연기관차 어떻게 줄일 건지에 대한 얘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과학에 기반해서 온실가스 감축 경로를 국가에서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목표와 경로에 대해서도 전혀 나와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 자체의 목표가 너무 약하고 2030년까지 50% 줄여야 된다라고 유엔에서 발표하고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다 얘기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도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드는 거를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약 50대 50이에요 지금. 그 50대 50 확률을 유지하려면 10년 내에 50% 줄이고 한 20년 동안 나머지 50%를 줄여서 제로로 가야 돼요. 유럽이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로 만든다고 하고 2030년에 50에서 55% 줄인다고 이제 했어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50대 50밖에 확률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뭐 2030년에 25% 감축 그리고 전기차 한 100만 대 정도를 얘기하면서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말하는 건 전 정말 도대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에는 정부의 그린 뉴딜 계획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좀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는 태양광 풍력 발전소 건설량을 늘리겠다라고 되어 있고 또 수송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수소차, 전기차 보급량을 늘리겠다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좀 신재생 에너지 확대 요 프로젝트 측면 이런 거에 강조가 돼 있고 수송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넷제로 사회 온실가스 줄인다고 했을 때는 예를 들면 항공, 해운, 물류, 그다음에 뭐 일반 개인들의 이동 이런 각각의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각각의 영역들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죠. 문재인 정부 초기에 3020이라고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해서 한 58기가와트에서 한 20% 정도를 전기를 만들겠다 했는데 사실 그 자체도 너무 약한 거예요. 태양광이 한 200기가와트, 그 다음에 풍력이 약 100기가와트 이 정도 보급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전기와 모든 에너지를 해결 가능하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한 15년간 보급한 풍력이 1.3기가와트, 1.5기가와트밖에 안 되고요. 태양광은 그나마 좀 많이 했는데 그게 한 15기가와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약한 목표였는데 뭐 이번에 그린 뉴딜에 그 내용이 들어간 부분은 그냥 그거를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도의 진도가 나가겠다는 거지 이번 정책을 통해서 원래 이렇게 보급하려고 했던 거를 뭐 이렇게 보급한다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한국판 그린 뉴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2009년에 녹색 성장에서 20% 줄이겠다라는 걸 실패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위안을 넘어갔잖아요. 법적, 제도적으로 얼만큼 줄여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와 내용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이 점점점 강화되어 나가야 되는데 아직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이걸 더 강화해 나갈 거다라는 시그널을 입법을 통해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이해관계 조정을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탈탄소 사회라고 하면 탄소에 기반한 경제나 산업에 대해서는 여기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있던 것들은 포기해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석탄 발전소, 내연기관 차량, 주유소 여기에 미래는 어두운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책도 같이 세워서 가는 게 그린 뉴딜에서 얘기하는 저는 사회적 합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장의 도시 교통만 하더라도 이 분야에서 도시 교통 분야에서 넷제로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은 아예 사람들의 활동량 이동 자체를 줄이는 도시 계획을 한다라든지 대중교통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자전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넷제로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상당히 종합적인 접근이 가야지 온실가스를 이렇게 막 줄이면서 그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예전에 왜 인터넷 광고에서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해가지고 뭐 한 거 있잖아요. 또 정말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게 작은 실천.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거 정말 함정이에요. 그거 이제 벗어나야 됩니다, 진짜. 전기차? 좋아요. 대수? 뭐 곱하기 5 정도 해주던지. 태양광 풍력 늘린다고 돼 있어요. 뭐 솔라 스쿨 한다고 그러면 뭐 태양광 올리고. 곱하기 한 뭐 3. 곱하기 5. 그 스케일을 키워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당장 좀 무릴 거예요. 막, 갑자기 키우려니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속도와 스케일. 예. 속도와 스케일이 빠져버리면 아무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왜 맞는 방향으로 천천히 가다 보면은 언젠가 뭐 돼. 아니에요. 속도 안 나면 방향 맞고 다 해도 안 돼요.